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끼쳐주신 법등, 이 제4장 끼쳐주신 법등이 바로 개미열반상의 다른 표현이다. 그래서 제가 개미열반상을 달리 말해보세요 하면 제가 끼쳐주신 법등 이러고 싶어요. 이 제목 잘 잡은 거죠. 근데 제1편의 시국의 긴박과 계획의 보류, 이게 지금 개미열반상의 그 사회상이라고 하죠. 여기에 우리가 체감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을 했어요. 이 체감이 일본이 황도불교화를 시키려고 했던 거죠. 황도불교는 뭐예요? 천황의 일본 우리는 천왕, 그냥 일본 왕이라고 해야죠. 이 참 명칭, 우리 입장에 일본 왕이야 그냥. 근데 그들은 일본 천황이라고 하죠. 천황의 신민으로 만들고 싶은 거죠. 이게 불교를 믿는 천황을 받드는 사람들, 이런 식이죠,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국어, 한국 조선말을 쓰면은 벌 받았잖아요. 갖고 그때 당대, 이 시대부터는 국어라고 하면 그 일본어예요. 안타깝죠. 저도 지금 제가 쓰는 용어에 일본어 투가 많아요. 이걸 좀 안 써야 되는데, 글을 쓸 때도 그래요. 으로부터 이런 말 다 일본어. 그래서 이거 앞으로 좀 공부를 좀 해서 일본어 투의 말을 좀 제가 좀 빼야 되겠다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옛날에 일본어를 배웠던 분들은 어릴 때, 이맨할 때, 안 그러면은 체벌 이렇게 되니까 몸에 이렇게 배잖아요. 이분도 타탈 내용이 아니에요. 타탈 내용이 아니랍니다. 우리가 차근차근, 이제 반대로 이제 영어 투를 많이 쓰죠. 또, 말에는 그 역사가 이렇게 그걸 상처를 한다면 상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걸 건강한 상태면 적절하게 잘 자기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자, 이게 예를 들면 황도불교화 얘기 중 하나가 일본이 그 대종사님을 일본 천황을 아련해라. 아련이 말이 안 되죠. 일본 천황하고 그냥 악수하자. 이게 맞는 말인데 아련이란 거 보면 가서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했는데 갖고 대종사님이 살살 미루죠. 완전히 천황을 아련해라는 말은 완전히 황도불교 색깔을 칠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대종사님이 살살 미뤄요. 그러다가 갑자기 대종사님이 안질에 걸려요. 안질. 이게 옛날에 우리 뭐라고 해요? 이게 전염되잖아. 이렇게 어디 묻히셨나? 이 전염성이 강하니까 우리도 요즘 전염병이라면 조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에 간다고 이제 지금 부산으로 내려갔죠. 그러다가 갑자기 이게 지금 이 책이 지금 평화의 염원이라 해서 상상 박장식 종사님 책인데 그때 과정이 좀 적혀 있는 건 여기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이들이 여기 나오네요. 신사참배를 강요한 거죠. 대종사님이 일본에 가서 신사참배까지 하는 거죠. 그런데 그리고 대종사님을 조선에 간디다고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갑자기 취소를 해요. 그냥 회의를 했나 봐. 대종사님이 일본에 가면은 더 안 좋다고 판단한 거예요. 안질까지도 걸리셨잖아요. 잘못되면 천황한테 이렇게 혼자 대면하는 건 아니고 여러 개 가지면 혹시나 또 거기 사람들 걸려가지고 조심스러운 게니까. 근데 이게 일본에도 이렇게 한인들도 많이 살고 하니까 이게 좋은 영향을 줄까봐 이게 어떤 독립운동의 어떤 각성과 조선인들을 각성시키고 그런 독립운동에 조금이라도 어떤 계기가 될까봐 이들이 나중에는 그걸 뎁들이 이제 못 가게 이제 안 가셔도 됩니다.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대종사님이 이게 대종사님께서 소극적 전 시간에 소극적 협력이라고 했죠.
이제 안질에게 걸리시잖아요. 안질에. 갑자기 한 번도 안 걸리시던 안질을 그때 딱 걸리시네. 그거 보면 참. 저 같은 사람의 사고방식은 어디 안질을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붙여줬는데 어떤 그런 거 참 우리가 보면 자유자재한다고 그러죠. 이 소극적 협력. 그리고 스스로 그들이 대종사님이 가면은 더 불리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황도불교화를 시키려고 하는 것을 소극적 협력하는 듯 하면서 그걸 무마시켰던 겁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그런 과정인데 오늘은 이 원불교 전서, 그러니까 원불교 교사죠. 교사 뒤편에 있죠. 원불교 전서 1094쪽에 이 최종 회규와 회규 시행과 전법 개성 이 부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자, 회규라면 지금으로 말하면 교헌 같은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요. 대종사님 당대 때 회규는 세 번 있었어요. 첫 번째가 우리 처음에 불법연구에 우리가 익산총부 처음에 이 시간에 했을 때 칠부제라는 걸 들어봤을 거예요. 이게 이 허허벌판에다가 건물 두 동 짓고 거기에 칠부를 어디다 두실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제도는 있었지만 시행하는 기구는 많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겠죠. 그 다음에 이원 십부제, 교정원, 서정원, 이원 거기에 10부를 뒀던 거 한번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걸 2원을 하나로 묶어요. 1원 5부제. 이게 부서가 5개. 이게 마지막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원 10부제를 골자로 하는 새 회규를 시행한 후 만 7년 만인 원기 27년 1942년 4월 26일에 종법사와 회무총장 아래 5부를 두는 종법사가 있고 회무총장이라는 또 제도가 생긴 거예요. 거기에 5부를 두는 불법연구의 시대의 최후후 회규가 채택 시행되었다. 자, 원기 26년 1941년부터 박장식에게 명하여, 박장식 이분이 누구예요? 저희 어머니 일가예요. 홈실박씨라고 보통 해요. 지금 수지교당. 저번 시간에 홈실 그 교당이 홈실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게 지금이 수지교당. 생각이 안 나. 수지교. 수지가 더 큰 행정구역이고 홈실은 마을이고 지금은 이제 행정구역으로 이름을 하잖아요. 그래서 수지교당입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박장식 이분이 거기 출신이죠. 거기 지금. 근데 이분이 경성 제국대학 출신이에요. 지금 서울법대라고 해야 되나 이걸? 그러니까 경성 있잖아요. 지금 서울 거기에 일본 제국대학 출신인데 이분이 이제 법을 공부하신 분이죠. 이분께서 기초한 거죠. 지금 5부제 그걸 기초를 해서 이 회규는 총 12장 250조로 되어 있는 바, 이게 12장 250조를 이분이 이제 기초를 한 것이죠. 상상 박장식 종사님께서 여기 보면 하시든지 그 임무를 대행할 자격자가 있을 때 교체하기로 되어 있던 종법사 임기를 종법사가 임기가 없이 옛날에는 어느 때든지 좋은 사람 있으면 바꾼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바꾼다고 하면 안 되고 그걸 맡으신다. 이게 말을 잘해야지. 그런 종법사의 임기를 6년으로 규정한 게 이때 생깁니다. 지금 종사 임기 6년 있죠? 이때 생긴 거예요. 처음부터 종법사 임기가 6년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때부터 6년으로 이제 임기가 되면서 전에는 6년에서 계속 연임이 됐던 거죠.
지금은 이제 연임이 중임까지 가능한가? 지금 중임. 이게 2번 연임하고 한 번 더 그걸 2번 하면 연임이라고 하고 3번 하면 중임이라고 군다고 하더라고요. 참 그것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맞는지는 참 보세요. 이게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종부사 임기가 3, 6, 18년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맞을 것 같은데, 자 이건 틀리면 고치면 됩니다. 네. 자 회장과 양원장 대신 회무총장 1인을 두고, 전에는 회장도 있고 양원장이 있었죠. 근데 이걸 통합을 해갖고 회무총장 1인을 둔 거예요. 종전의 10부를 총무, 교무, 서무, 공익, 산업 5부로 줄이고.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시대가 아까 말했잖아요. 시국. 이게 김밀성. 이게 축소시키는 지혜를 발휘한 거예요. 축소지혜. 자, 이걸 저는 축소지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게 이게 축소지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조직의 간소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여기 두 번째 또 중요한 게 나옵니다. 총부 중요 직원으로 원의를 조직하여, 지금 원의회라는 게 있어요. 총부에 보면. 원의회. 이게 이때 생긴 거예요. 이때 생긴. 그래서 총부의 중요한 일은 원의회에서 많은 부분이 결정되고 그 내용이 지금 교보라고 해서 교보에 실리기도 하고 하여 이때 원의회가 조직됐다는 거예요. 총부 사무의 원화를 그걸 하여서 총부 사무 원화를 기하하며 지방에는 수반 지부를 두어. 이게 그때는 지부라고 했는데 지금 교당이죠. 지부 출장소인가? 지부 출장소 이렇게 돼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수반지 교당이에요. 요즘으로 하면 지부교당인가? 그 지구별 단위 교당이 있어요. 이렇게 연결이 좀 되겠죠. 근데 이때 수반지 교당을 두어서 그 관내 교당을 통할하게 하고, 지금도 보면은 각 지구별로 이렇게 나눠지고 그 지구 그 교당이 있어요. 잘 모르시겠다. 저 같은 사람은 알죠. 우리 일람표나 행정구역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면 어느 족구 이렇게 보면 일람표 보면은 맨 지구가 있고 맨 위에 교당이 하나 있어요. 이게 수반지 교당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전통이 이때 생긴 거예요. 자, 제가 말하는 거, 우리가 뭔가 하나, 제도가 생겼을 때 이걸 만들었던 전통이 있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총지부 중요 직원으로, 총부와 지방, 있죠. 교당의 중요 직원으로 본부, 지부, 이게 본지부 연합회를 조직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연합회가 조직이 돼서, 자, 그럼 이 본지부 연합회가 지금으로 말하면은 중앙교회에 가까운 성격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근데 딱 일치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중앙교회에 굉장히 가까운 조직이에요. 조직하에 여기에서 종법사 선거, 수의단 선거 등을 하게 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법이 거기에서 종법사 선거도 하고 수의단 선거 등을 하게 하였다, 이게 되죠. 과연 이때 정산 종사님이 추대될 때 이 법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건 약간의 조금 논의를 해야 될 그런가 하고 할 지점이 좀 있어요. 자, 그렇다 칩시다. 이때가 비상시치국이라 법은 그랬다는 거예요. 임기 6년인 남녀 각 구인의 수의단원과 단장 1인으로 남자 9, 여자 9이고 단장은 1명으로 돼 있어요. 1인으로 수의단회를 조직하여, 원래 이게 불법연구의 통치 조당 규약을 보면 남자 단회 단장이 있고 여자 단회 단장이 이렇게 알고 있어요. 요것 때문에 여자 회상, 남자 회상 말이 나온 거예요. 회상을 따로 한 게 아니라 그 단회 조직에서 남녀 구분해서 단회를 했으니까 이런 것도 지금하고 안 맞죠. 그래서
불법연구의 통치 조단 규약을 기준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도 논의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 책 그대로 못해요. 시대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자, 여기 보면, 자, 중요한 내용이 나오겠죠. 남자 수의단 9, 여자 수의단. 지금 그렇게 돼 있죠. 요게. 그리고 지금 총단장이라고 하잖아요. 단장 1인이 계죠. 지금 수의단, 정수의단 체제가 이렇게 돼 있죠. 이때의 제도가 쭉 이어져 오는 거예요. 대충 큰 골격이. 이거 잘 보세요. 이 수의단을 조직하여,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 수의단 조직됐죠? 이렇게. 자, 수의단이 어떤 기능을 했는가 지금 보는 거예요. 종법사를 보호자 하는 최고 기관으로 하였고, 그러니까 처음에 수의단을 이렇게 조직해서 했던 첫 번째의 목적은 뭐냐면 종법사 보호자 기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최종 회규라고 하죠. 오부제. 이때의 그 법으로서 보면은 이때 처음으로 종법사와 수의단 체제가 형성된 거예요. 그 전에는 말 그대로 수의단은 그냥 명예예요. 이렇게 말하면 좀 진짜냐고 막 거의 명예직이죠. 거의 명예직이죠. 근데 이때 처음으로 그래도 그 법으로 보호자는 최고 기구다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선언과 강원의 제도를 상세히 규정한 것 등이 특성을 해 있다. 선언은 말 그대로 지금으로 말하면 정기훈련 기관이고요. 강원은 앞에 그 전수학원 전 시간에 전수학원 얘기 나왔죠. 지금 말하면 교육기관이에요. 교육기관. 이것이 교육기관 확정되는 거죠. 자, 이에 따라 초대 회무총장은 대종사께서 겸대하시고 계속 겸직 나오죠. 대종사님께서 이거 그냥 그러니까 비상시국이니까 법을 해놓고 대종사님이 이제 종법사 회무총장 이걸 겸직하신 거예요. 새 인물로 5부장 여기 별록 20일 봅시다. 20일 뒤에 이럴 때 한 번씩 펴보는 거예요. 이런 것도 한번 봐봐야죠. 이게 있는지도 모르고 뭐 어떻게 해요. 근데 한 번이라도 펴서 본 분도 드물어. 20일 펴봅시다. 20일 어떻게 돼 있어요? 박장식 총무부장, 김대거 지금 대산종사죠. 교무부장, 전은광 서무공익부장 2개를 하셨네요. 이재철 산업부장 이렇게 됐죠. 서무하고 공익도 따로 있었는데 그냥 이렇게 한 분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굉장히 축소 이렇게 했던 정책이죠, 이게. 자, 사무체제는 간소화가 되었으나, 자, 여기 사무체제 간소화가 나왔죠. 제가 이게 축소제라고 하는데 간소화 시킨 거,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시국이 더욱 긴밀해짐에 따라 새 체제는 충분한 기능을 다 발휘하지 못했다. 이렇게 간소화해도 이 시국이 이걸 운영하기가 버거웠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자, 이 무렵에, 자,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지금 막 겨울바람이 막 불고 막 눈보라가 치고 막 불 쬐을 때도 별로 없고, 그런데 거기에 유리창 안에서 따뜻한 난로 속에서 멋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안 된다고 제가 말했잖아요. 유리창을 땅 깨고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가서 같이 체험을 해야 이 감각이 생긴다는 거죠. 자, 이 무렵부터 대종사께서는 열반의 시기가 임박함을 짐작하신 듯 여기도 나오죠. 그걸 보면 대종사님께서 당신의 건강 상태도 아시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내가 멀리 수양 간다라는 말을 제자들한테 많이 했어. 갖고 진짜로 대종사님 어디에 우리로 말하면 그 있잖아요. 휴가 내서 또는 좀 이렇게 한 10년 동안 일하다가 좀 쉬고 그런 건 줄 알았을 거야. 어디 좀 가셔서 좀 요양 비슷하게 좀 하시려고 하는가 보다. 생각도 못 했겠죠. 대종사님 그렇게 연세가 많으실 때도 아니니까. 50대시니까. 50대 초반에 그러리라 생각을 했겠어. 근데 수양 간다고 했는데 대종사님 당신의 건강생활 열반을 준비하신 것 같아요. 그동안 진행 중이던 정전의 편수를 자주 재촉하시고, 자, 요건 다음 장에 나오니까 자, 넘어갑시다. 이게 정전도 계속, 그러니까 끼쳐주신 법 등의 하이라이트는 정전의 편수예요. 자, 26년
원기 26년 1941년 1월 28일에는 선원 대중에게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돌고 돌아 지극하면 유와 무가 구공이나 구공 역시 구족이라는 개송을 내리시죠. 동정간 분리선을 함께 내리시며, 자, 이 뒤에 본문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대종경 부촉금 2장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 도인들은 대개 임종 당시에 바쁘게 전법 개송, 우리가 유는 무로 무는 유, 이게 전법 개송이라고 하죠. 소태산 대종사의 전법 개송. 전법 개송을 전하였으나 나는 미리 그대들에게 이를 전하여 주며 또는 몇 사람에게만 비밀리 전하였으나 나는 이와 같이 여러 사람에게 고루 전하여 주노라. 그러나 법을 오롯이 받고 못 받는 것은 그대들 각자의 공부에 있나니 각기 정진하여 후일에 유감이 없게 하라 하셨다. 이렇게 막 겨울 바람이 이렇게 막 불고 하는데 이때 전법 개송을 전해 주신 거예요. 자, 이 내용에서 우리가 전법 개송을 공전이라고 해요. 이 공전의 공자가 함께 공자하고 공별된 공자 두 가지를 써요. 여기 내용에도 보면은 한 사람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몇 사람에게만 비밀리 전해 주는데 나는 그와 같이 여러 사람에게 고루 전해 주었다. 이런 걸 보면은 이게 여럿이 이렇게 같이 함께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뒤에 보면은 또 뭐 어떤 말이 나오냐면 비밀리에 몇 사람에게만 비밀리에 전하였으나 나는 여러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한다. 공적으로 했다. 그러면 공별된 이 두 가지를 다 이 내용에 쓸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대종사님이 개송을 내리신 내용의 특징이에요. 이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죠. 이 의미를. 근데 여기서도 보면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보통 개송이라는데 이 제목이 일원상 개송이에요.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돌고 돌아 지극하면 유와 무와 구공이나 구공 역시 구족이란 이 내용은 사실은 일원상 내용이에요. 당신이 깨치신 이런 대도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걸 왜 그러냐면 대종사님 돌아가시고 바로 그해 낸 책의 근행법이라는 책의 제목이 일원상 개송 이렇게 제목이 돼 있어요. 제가 일원상 개송이라는 제가 억지로 만든 말이 아니라 교단의 초창기에서 썼던 용어예요. 이게. 그러니까 대종사님 전해주신 것은 일원상의 진리를 우리에게 개송으로 내려주신 거죠. 이걸 같이 동정간 분리선, 동정간에 선을 떠나지 않는 법을 같이 이렇게 냈어요. 옛날에 칠판했을 때 개송 쓰시고 옆에다가 동정간, 지금 이게 동정간 분리선이 뭐냐면 무시선법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육군이 무사할 때 그 내용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같이 해줬다는 건 뭐냐면 일원상의 진리를 육군이 무사할 때도 일원상의 진리를 사용하고 육군이 유사할 때도 일원상 진리를 사용해라는 말이에요. 그럼 대종사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에도 끼쳐주신 법등이란 게 뭐냐 하면은 바로 일원상의 근원에서 일원상의 근본에서 신앙도 하고 수행도 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이런 걸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때 뭘 하시냐면은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옛날에 상징으로 팔개기 같은 걸 이렇게 사용했다가 이때 1942년 때 대종사님께서 일원상기로 바꿔요. 여기도 나와요. 이게 지금 상상 입장에서 이 단계 사신 분이니까 이걸 생생하게 이 책에서 이걸 이렇게 기술하고 있어요. 이런 책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책인데 여기 보면 당신이 목격한 내용이니까 일원상 교기 한번 읽어볼게요. 한편 교기를 만들 때 대종사님으로부터 팔개기를 일원기로 만들어 보라는 말씀을 받들고 둥그러운 원에다가 갖가지 색을 칠해보았다. 빨강, 노랑, 파랑 등 물감을 칠해서 대종사님께 어떤 빛깔이 좋은지 감정해 주시라고 갖다 드렸다. 뭔 색깔 택하실 거예요? 이때 김모 경찰관이 이 일원상기를 보고는 고등계에 밀고를 하였다. 진짜 옛날에 그냥 감시체제예요. 감시.
일인들은 그것을 보고 자기네 일장기 가운데를 도려내고 만든 것이 아니냐 하여 대종사에게 출두 명령을 내렸다. 지금 1위 경찰서, 지금 1위 경찰서 터 있어요. 옛날 경찰서 그 아래에요, 아래. 안 가보셨나? 가보신 것 같은데, 저하고. 아이고. 예, 공터. 예, 가보셨어요. 그때 사진도 찍고 그랬어요. 자, 거기에 대종사님 가신 거예요, 또. 진짜. 이런 거 가지고. 대종사님은 고등계에 가시어, 이런 기는 일장기를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대상으로 만든 것이며, 그렇죠. 거기다가 색을 칠해 본 것 뿐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아마 여기에 빨간색 때문에 그랬어. 빨간색인데 일정이 거기다 또 오래 갖고 그러니까 더 이런 불경스러움 이렇게 됐겠죠. 여기에 더 이상 흠을 잡을 수 없었던지 그들은 대종사님을 나가시게 하였다. 조사했다가 그렇구나. 이런 쌍기까지도 이렇게 만드신 이유는 거기다 색깔도 칠해보고 막 여러 가지 했던 것은 이게 바로 끼쳐주신 법등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쌍의 진리를 확고하게 기마저도 이렇게 해줬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읽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대종사 그 후부터는 야회, 선시간 등 모든 법회에서 생사인과에 대한 법설을 주로 많이 하시고 자주 제자들에게 부촉하시기를 이 말에 유감이에요. 제가 생사인과에 대한 법설을 주로 많이 하셨다. 유감이 많아요. 제가. 뒤에 말해보겠습니다. 어떤 유감인지. 내가 이제는 깊은 곳으로 수양을 가려 하노니, 여기 나오죠. 깊은 곳으로 수양하러 간다. 내가 만일 없더라도 마음을 더욱 추워잡으라 하시고, 하루는 송규에게 내가 여기에 오래 머무르기 어렵겠노라 하시며 자력으로 대중을 거느려도 보라고 부촉하셨다. 정산종사님을 추대할 때 이게 이유 중 하나였어. 추대 내용 중 하나였어. 이렇게. 그리고 대원사님께서 정산님사님 좀 작으시잖아요. 당신이 올라갔던 법상보다 좀 작은 법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세우신 거예요. 은연중에 이것도 정산님사님을 후대 새 종법사로 추대할 때 이유 중 하나였어. 자, 이 얘기를 좀 해봅시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모든 법별 생사인과에 대한 법설들을 주로 많이 하시고 이렇게 나오죠. 이게 지금 최후설법이 있어요. 최후설법. 우리가 현재 최후설법이 이게 어디 나옵니까? 한번 최후설법 찾아보세요. 교전에서 이게 최후설법 부촉품에 나올 거예요. 부촉품에 나올 거예요. 최후설법. 거기에 보면 주로 생사가 무상하니 이게 생사의 해결로 생사 문제에 열심히 해라. 최후설법이 지금 현재 총부 대각전 올라가는 데 보면 거기에서 아이들이 군호를 이렇게 격려를 올리니까 대원사님께서 그걸 보시고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을 설명하십니다. 우리도 이렇게 어서 성장해야 된다.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재밌게도 이공주 구타원님께서 처음에 기록했던 그 내용에는 주로 어떤 내용이 많이 나오냐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얘기 많이 나오냐면 이게 성품 얘기가 많이 나와요. 성품을 깨쳐야 생사도 해탈하잖아요. 성품을 어서 견성해라 라는 당부가 주된 내용이에요. 근데 현재 이 대종경에서는 색깔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이게 무게중심이죠. 이렇게 색깔 있죠. 색깔의 변화가 살짝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생사를 해탈하기 위해서도 성품을 깨쳐야 되는 거죠. 이게 제가 한번 몇 대목을 한번 읽어볼게요. 다 안 읽고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대자 성품이라 하는 것은 우주 만유의 근본으로서 생사고락이 동공하고 언어 명상이 끊어진 자리건만은 가령 현재 본회의 최고 선생을 종사라고 이름 짓듯 사람들이 강연히 이를 지어 성품이라 하였으나니 저 지혜 발달된 불보살로서 견성 못한 범부 중생을 볼 때는 마치 부모 형제의 촌수도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심히 우치해 보일 것은 불가피의 사실이니라. 이게 아까 아이들이 이렇게 경에 올릴 때 그 촌수도 모르는 애들이 촌수도 알아주고 하듯이 처음에는 이렇게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견성법은 망고의 대도며 인생의 대철학이것만은 견성의 필요도 느끼자 귀하니 실로 답답할 일이며 뿐만 아니라 각자 자신의 거래의 내역도 알지 못하여 누구든지 모태 중에서 나오면 타고난 대로 일생을 살다가 죽으면 그 육신은 청산에 매장하고 그 영식은 어디에 가든지 어떻게 되든지 한번 생각해 보는 일도 없으니 어찌 한심치 아니하랴. 쭉 되고 자고로 수도하는 사람이, 자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자고로 수도하는 사람이 견성을 해야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알아야 인과 인연법 또 알아지고 취사심도 생겨나며 친소심도 없어져서 자타 없는 삼매 행자가 된다. 비컨대 우리가 견성을 하는 것은 대목, 옛날에 큰 집을 짓는 분이죠. 대목이 집을 짓는데 먹줄과 잣대 같아서 인도를 밟아가는데 없지 못할 최상승법이니 어서 부지런히 배우고 닦아서 견성도인 되기에 노력할지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대운사님께서 지금 현재 대종경에 수록되어 있는 것보다는 그 초점이 성품짜리를 깨달아서 그런 성품짜리를 깨닫는 도인이 되라는 게 훨씬 더 강조되어 있어요. 이걸로써 생사도 해탈해라. 이렇게 말한 게 맞는데 내용이 잘못되지는 않지만 중심점 이건 뭐예요? 성품짜리를 깨달은 그런 도인이다라는 말은 아까 지금 뭡니까? 개송, 이론상 개송이 나온 것 같이 이 이론상 자리를 어서 깨달아라. 이 지점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건 이제 제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기록이 견성도인이 되라는 것이 핵심이었는데 대운사님 열반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생사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 같지 않나라는 제 아쉬움 얘기를 좀 한 겁니다. 자. 또한 28년, 1943년, 이게 시장 28년이죠. 1월에는 새로 정한 표어들과 교리도를 발표하시며 내 교법의 진수가 여기에 들어있건만은 나의 참뜻을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고 하시며 큰 결정을 세워서 외길로 나가야 성공 있으리라 하시고 이건 현재 부촉품 7장에 나오는 내용을 요약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스승이 법을 새로 내는 일이나 제자들이 그 법을 받아서 후대 대중에게 전하는 일이나 또는 후대 대중이 그 법을 반가이 받들어 실행하는 일이 삼위일체가 되는 일이라 그 공덕도 또한 다름이 없나니라 하셨다. 이것은 지금 부촉품 1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여기 이 책에 또 아까 말했지만 이 책에 이 당대 설명들이 있어요. 대운사님이 앞에 우리가 말했으면 드렸잖아요. 이렇게 막 비유적으로 보면 막 눈보라가 막 휘라치르고 막 귀가 막 그냥 어디 손 한 번 이렇게 따뜻한 온기를 이렇게 쬐을 곳이 없는 그러한 긴박한 사회 전쟁 시국이잖아요. 전쟁이 다 물자 동원돼야죠. 배고픔에 시달리고 막 이런 시대에 뭔가 끼쳐주신 법등이 뭐냐면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첫 번째 뭐예요? 새로운 최종 해규.
이런 오부제. 여기에 보면 지금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그 전통, 제도적 전통 여기 많이 등장해요. 약간 이제 변형이 되지만 큰 흐름은 DNA가 같은 DNA가 흐르죠. 그것이 있고 그 다음에 뭘 했어요? 개송이 끼쳐주신 법등인데 개송이 뭐예요? 이론상 진리를 우리에게 노래로 핵심적인 그 이론상의 핵심을 탁 던져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동정 간에 육군이 무사하든 육군이 유사하든 그 안에 실행하라고 하는 동정 간 분리선법도 그때 내려주신 것이고 이게 우리에게 끼쳐주신 법등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론상 개성을 보면 우리가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우리가 잘 세우는 것이 대종사님의 끼쳐주신 법등을 우리가 계속 밝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읽어야죠. 그러니까 개미열반상의 뜻이 무엇이냐면 이론상의 진리를 잘 우리가 계승해 가는 것이 대종사님의 개미열반상을 우리가 받드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최후설법에서도 성품자리를 오득하는 그러한 도인들이 되라는 당부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표어나 교리도 여기에 대운사님의 교법, 표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가르침의 그 핵심을 전해주고 교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목요목하게 교리도가 하잖아요. 전체 흐름을 딱 파악하잖아요.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교리도 보여줘 볼까요? 이 당대 교리도. 여기 있네요. 이 당대 지금 불교정전에 있는 교리도예요. 이게 요런까지 일일이 다 법을 그러니까 마지막에 개미열반상에서는요 당신의 법을 제대로 전하려고 엄청 노력하셨다. 이게 개미열반상에서 대웅사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뜻이었어요. 우리는 그것을 개미열반상의 뜻을 끼쳐주신 법등 제목 진짜 잘 잡았지 않습니까? 개미열반상을 다른 말로 하면 끼쳐주신 법등이다. 우리 계속 지금도 끼쳐주시잖아요. 그 법등이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표어 있죠, 표어. 여기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이 책, 평화의 염원에 차차불상과 사사불공 표 한번 읽어볼게요. 얼마 안 되니까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대종사님은 작은 일에서 큰 일에 이르기까지 교리나 규율과 교리 형성을 단독으로 함양하시는 일이 없으셨다. 생각보다 대종사님 이러신 분이에요. 이게 지금 이 상사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직접 외셨기 때문에. 대중의 뜻을 존중하시고 공의에 의해서 결정하셨다. 그러고도 미치지 못한 점을 이끌고 가르치며 선도해 주셨다. 그래서 불공에 대한 표어로 대중들 하여금 관심 있게 깊이 생각하고 궁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물어보신 후 결정하셨으니 당신이 생각이 있었는데도 의견을 내라고 해서 다 받아보시고 관심을 촉구하고 그래서 그리고 당신이 이건 어떠냐 그럼 제자들에게 좋다고 하겠지. 처음에는 이게 뭐라 하면 사사불공 처처불상이었어요. 이걸 나중에 처처불상 사사불공으로 순서를 바꿨다. 이게 참 중요한 그 기록들이죠, 이게.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여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이거 읽어볼게요, 또. 대종사님은 미리 구상해 놓으신 바 있으면서도 우리들의 능력과 역량을 개발시키고 교리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연마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하여 각자 소견대로 표어와 교리도를 만들어 오라고 하셨다. 이게 같이 만들어 보자고 하신 거예요.
제출하신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요. 제자들이. 대종사님은 작은 일이라도 대중의 의견을 물으셨다. 그리고 나서 너희 소견도 다 좋지만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하시니 누가 반대할 사람이 있었겠는가. 대종사님 친히 지우개로 지우면서 작성하신 교리도를 새로 정서하여 오게 하여 이를 공회당 칠판에 붙여놓고 공회당 칠판에다 붙여놨답니다. 나의 교법의 정수가 여기에 다 닮아 있다. 잘 연마해 보라. 마치 거북이가 팔개를 짊어지고 나온 것 같다 하시며 크게 기뻐하시던 성안을 잊을 수가 없다. 여기 지금 교리도 여기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걸 읽어보면 더 생생해지지 않습니까? 대종사님의 정신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딱 해놓고 이거다. 너희들 그렇게 하니까 따라서 해라. 이게 아니고 관심을 계속 그리고 뭔가를 같이 내고 의견을 내도록 한 것이죠. 그 앞에 또 하나 읽어볼게요. 대각전에 법신별 이론상을 모시고 있으니 진리적으로 지시하신 것이지만 팔계기보다는 이론기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처음에 교리도 앞에 팔계기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처음에 교리도가 이렇게 다 넣어놓는 것보다 간단히 만들어 주시고 무시선 무처선에 상응하는 불공표가 있었으면 합니다라고 상산종사가 지금 돌아가신 상산종사가 제안을 한 거예요. 우리 대종사님이 받아들이죠. 어쩌면 기다렸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러면 같이 의견을 내보자. 제자들도 다 의견을 내보자 해놓고 당신이 이제 이렇게 의견을 그걸 이제 채택시켜 간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가 이어가야 될 정신 아닙니까? 멋지죠? 우리 생각보다 대종사님 제가 안에 말했잖아요. 다 하실 것 같은데 대종사님께서 옛날에 구타원님이 이제 그 양도신 이게 훈타원님 양도신님을 이제 뭔가 업무를 가르쳐서 이제 좀 알아들을만 이렇게 가르쳐 놓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부산 지역에서 양도신 교무님으로 돌아가라고 의견이 온 거예요. 이게 대종사님 고민이 생긴 거예요. 이해가 되죠. 저도 그러잖아요. 직장에서 이제 밑에 가르쳤는만 하면 딱 반대 빼가잖아요. 좋겠어요? 그게? 나 이해가 돼. 그게 되고도 남아.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그걸 그냥 보내 이렇게 안 하고 거기 그 사무실에 가셔갖고 이렇게 괜히 앉아 계시는 거예요. 대종사님. 그리고 슬쩍 얘기를 해고 그러면 이제 부타원님이 이게 같이 쉬운 일이에요. 안 됩니다. 이제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면 또 나가시다가 또 이제 다음에 또 그걸 과정을 계속 밟으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들은 소리예요. 그게 어느 날 가니까 이제 구타님도 이제 그거 왜 오신지 왜 몰라 그걸 가만히 뭐 말씀도 안 하시고 이렇게 앉아서 계시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게 되고 나서 이제 바깥에서는 이제 양도씨는 부산으로 가거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듣는 사람은 대종사님이 그냥 명령을 딱 내리면 씩 하고 제자들은 그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이 되잖아요. 내용은 그렇지 않다고요. 내용은 우리가 그런 것을 잘 마치 우리의 보이는 걸 보면 대종사님께서 딱 앉아갖고 우리 그 전쟁 나면은 저기를 공격해라 하면 절로 가고 여기를 공격하라 하면 이렇지 않고 상의하고 이러신 분이란 거. 이걸 보면 여기 나오죠. 여기에도 의견을 내고 당신 의견을 내고 이렇게 어떤 건의가 오니까 그걸 또 받아들이시고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 읽어볼 것 굉장히 많아요. 근데 다 읽어보면 좋겠는데 읽어보시라. 자, 여기 평화의 염원 이런 책은 정말 읽어볼 필요가 있는 책입니다. 이거 말고도 많아요. 근데 제가 오늘 가져온 책이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이것만 근다는 거 아니에요. 어른들 책을 많이 읽어보시면 좋겠다. 너무 좋은 내용이니까요.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 최종 해규 이곳의 현행 원불교의 DNA가 제도상의 DNA가 진짜 많이 들어있으니까 이것도 많이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처음엔 종법사 이게
그냥 종법사를 보좌하는 최고 기구로서 수의단이 있었는데 이게 계속 확대됐죠. 이때 종법사를 중심으로 한 수의단 구조가 형성된 거예요. 그리고 그 종법사를 선거하고 수의단을 선거하는 그 기구도 본지구 연합회라는 것이 있는데 이때는 지금 이게 중앙교회에 가까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수의단에서 선거하는 걸로 지금 돼 있죠. 제가 이게 나중에 교원이 발표됩니다. 1105쪽인가? 1105쪽에 보면은 해방 이후에 1105쪽 1105쪽을 펴보면 원불교 선포와 교원 반포가 나오죠. 이때 이제 대운사님의 최종 회귀에서 이제 정산용산 시대에 교원 반포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연장되어 있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같이 읽으시면 됩니다, 나중에. 그리고 수의단 기능이 강화된 것이 나와요. 그 뒤에 보면 1107쪽 보세요. 수의단회의 기능화 나오죠. 그러니까 최종 회규 때 나와 있는 수의단의 기능보다 더 확대된 거죠. 계속 수의단 기능이 확대되어 온 거예요. 지금의 수의단 조직, 수의단 기능은 계속 확대돼서 진짜 어마어마하게 확대된 거예요. 옛날에 애기 정도였다고 하면 지금은 막 거인이 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거인의 수의단의 거인 조직을 어느 정도로 줄여볼까라는 논의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지 그냥 필요에 의해서 막 논쟁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지금 그 문헌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계속 나왔지만 회상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기 지난 시간에도 불법 얘기 나오고 했는데 1147쪽에 보면은 세회상이 어떤 조직이라는 분명한 한번 규정이 있어요. 한번 펴봅시다. 1147쪽. 교사 읽기가 이렇게 필요해요. 1147쪽 한번 펴보게요. 피셨나요? 저만 못 피고 있네. 47. 자, 여기 봅시다. 세회상 확인과 반백년 준비할 때 앞장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요. 세회상이 계속 나오니까 회상 이게 나왔잖아요. 이때 한번 정의를 내요. 여기 세회상 나왔죠. 저는 세회상 이코를 일원회상 이렇게 봅니다. 세회상은 처음부터 하나의 세종교를 창건되었고 정의 나왔죠. 자, 이걸 엎으려고 하면은 이 교사 내용을 고쳐야 돼요. 나왔잖아요, 이게. 세종교라고. 그리고 나 두 번째로 불법을 주로 연언하되, 그게 불법을 연언했다는 게 두 번째 나오고, 세 번째가 모든 종교의 교지도 이를 통합 활용하여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를 이룩하자는 것이 대종사의 본회시였다. 이 문장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데 여기 세회상 계속 나오는 것이 나중에는 이것을 이렇게 규정을 뒤에 교사에서 하고 있어요. 이걸 엎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세불교로서 세종교다. 이런 말도 안 맞아요. 이거 어떻게 나왔어요? 세종교이면서 불법을 연언하고 있다. 이 정도가 더 맞는 말이죠. 왜 이걸 바꿔요? 순서를? 제 얘기 아니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얘기. 그래서 원불교 교사를 읽자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이 교사를 고쳐야죠. 제가 지나친가요? 있는 대로 읽어보자는 거죠. 그래서 오늘까지 끼쳐주신 법등, 바로 개미열반상, 대흥사님이 개미열반상 내용에 오늘 2장 최종 회귀와 시행과 전법 개송을 했고 다음에 이제 정점 편수 과정 그다음 대종사 열반 이 부분을 하면은 그 개미열반상 내용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가지시고 어떻게 전개될까? 원불교 교사 읽기가 재미있을 수 있다. 한번 기대를 가지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